넓은 평야지대와 주변으로 혐오시설 없이 맑고 깨끗한 환경, 작은 마을 속 농막보다 저렴한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유튜브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물건에다 주변 시세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적정 낙찰 가격까지 시청자분들께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땅땅정보통이 조사한 정보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을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오늘의 집이 바로 눈앞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5m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집 앞으로 펼쳐진 농지들은 비닐하우스를 통해 농산물을 키우시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어 보이네요. 집 바로 옆으론 조그마한 정자와 마을의 보호수가 있고요. 마을과는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집이어서 텃세 없는 농촌 생활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지와 주택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집에 설정된 권리나 숨겨진 임대차 관계가 없어 낙찰까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는 집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은 현재 경량 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11년 12월 15일로 그다지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은 상태입니다. 집 바로 뒤편으로 낮은 야산이 있는 상태에 앞마당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작용할 수 있지만 주변으로 토지 가격이 워낙 저렴한 편이라 심심풀이로 이용할 농지의 경우 50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의 폭은 6m 정도가 되고요. 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집 앞 주차 또한 가능한 상태입니다. 외부는 이중창 샤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마을분들의 말씀으론 내부 또한 깔끔하게 되어 있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워진 지는 꽤나 시간이 지났고요. 외부는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집 앞으로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도 집 내부에 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냥 농막보다 저렴하게 취득해서 세컨하우스 느낌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창고는 꼭 오늘의 집과 붙어있는 건물 같지만 바로 옆집분의 창고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 시세와 평균 낙찰가율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미루어 보아 토지와 건물 전체를 웬만한 농막과 비슷하거나 그 아래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겐 후줄근한 주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 앞으론 버려진 우편물들이 빈집 상태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 같고요. 집 내부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감정평가사가 제공하는 사진을 통해 내부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분께서 촬영하실 때에는 집 내부에 누군가 거주하셨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 과거인 상태이니 지금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주택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부에 한 개의 방과 거실 그리고 분리된 주방, 그 안쪽으론 제시외 건물로 붙은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주택과 붙어 한 채로 이용 중이라 보시면 되고 그 안쪽으론 욕실과 별도의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는 상태에 그 옆으로 제시외 건물 창고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창고 내부에는 뭐가 있는지 볼 수 없는 상태고요. 제가 보기엔 말이 창고지 실제 현황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창고 공간 옆으로 철구 조물을 통해 만들어 두신 주차 공간이 보입니다. 조금 손보신 후에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본 결과 주택의 난방과 취사는 전기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류 보일러나 LPG 가스에 비해 비용면이나 관리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턴 항공 영상으로 이동해 주위 환경 한번 둘러본 뒤 오늘의 집의 대지 경계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햇살 또한 아주 잘 들어오는 상태에 대지와 주택의 면적이 조금 작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저렴한 금액에 사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한 집이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라는 곳에 있고요.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타이밍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보다 확실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고요. 주위도 한번 둘러보신다면 혐오 시설이 많이 없다는 점과 도로 상태에 많은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1000만원대나 그 미만으로 구매하신다면 가격 대비 만족도 또한 높아질 매각 물건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야 된다는 점에 선뜻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의 집의 경우 복잡한 내용도 전혀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아주 많이 남은 상태니 이 물건을 기다리며 땅땅 정보통을 통해 올라오는 다른 물건 구경도 하시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다면 그때 가서 낙찰받으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시고 무조건 싸게 산다라는 생각으로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물건의 대지 경계면 체크해본 뒤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면적은 80제곱미터로 24.2평입니다. 지목은 당연히 대지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을 보시면 주택이 살짝 튀어나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옆 필지는 정자로 이용 중인 공간과 보호수가 있는 곳으로 별도의 개발 행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이고요. 면적은 45제곱미터 13.6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인 상태에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측면에 설치된 부분, 제시외 건물 기역번이고 공부상 내용은 참고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곳이고요. 경량 철골조의 판넬 지붕이고 면적은 28제곱미터로 8.4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주택의 뒤편으로 화장실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 붙어 있고요. 저곳은 제시외 건물 니은번으로 구조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 면적은 5.4제곱미터로 1.6평입니다. 그러니 전체 건물의 면적은 78.4제곱미터로 23.7평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건폐율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부상 내용엔 주택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워낙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의 방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주택의 거실 창문을 기준으로 남동향이 되고요. 앞쪽으로 햇살을 막는 건물이나 산이 없어 오전, 오후 모두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 집 자체가 따뜻하고 일출 시간과 일몰전까진 햇살을 계속 받아 따뜻한 집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매각 물건 위치고요. 담양 군청까진 자차로 2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물건의 주변으론 담양, 순창, 곡성, 화순, 광주, 장성 등이 있고 광주광역시청 기준 자차로 4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도시에서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의 세컨하우스로는 적합한 매물인 듯 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보여드리자면 물건지 바로 주위로는 인프라 시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자차를 통해 5분 정도 나가셔서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경지와 임야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차 5분 정도 거리에 담양온천과 리조트,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펜션들도 꽤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쪽으로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몇 가구 살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 보이고 있고요. 마을의 출입구는 두 곳인 상태에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은 상당히 작지만 집의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7에서 8m 정도의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이곳의 도로폭은 5m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도로도 모두 국유지 상태로 통행으로 인한 분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타경 63,554. 소재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600-8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5천만 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감정평가됐으니
무시하시면 되는 금액이고요. 지금은 1회 유찰로 3,500만 원에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서부터 최소 3번은 더 유찰이 돼야 적정 가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드리자면 감정평가된 가격은 평당 200만 원 수준이고요. 1회 유찰된 금액도 14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유찰을 계속시켜 5회차에 접어들어 1200만 원 정도의 최저가를 노려보시거나 그 아래로 떨어질 때를 기다려 1000만 원 이하에 입찰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는 담양군 내의 최근 5년간 경매낙찰가와 주변 시세,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지방부동산의 가치 상승률까지 포함한 금액이므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고요.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며 대지의 면적은 80제곱미터로 24.2평이고 주택과 창고를 모두 더한 건물의 면적은 78.4제곱미터로 23.7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건폐율의 제한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주택과 창고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날은 2011년 12월 15일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한 필지, 지목은 대지에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면적은 24.2평으로 다소 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공부상 등록된 주택이 표시되고요. 경량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인 상태에 면적은 23.6평이지만 아래쪽으로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들 모두 현황상 주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택의 전체 면적은 24.7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니 추가적으로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살펴보면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소재 봉곡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 자연마을,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된 근교 농촌지역이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근교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장방형 토지로서 집안은 대체로 평탄하며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 남동측으로 7에서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 도로는 모두 국유지로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완료된 상태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으로 추측됩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전입일 미상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며 아래쪽으로 내용 보시면 건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시외 건물들은 모두 소유자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낙찰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입찰하시면 되고요. 집 내부에 남은 집기류가 있다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가져가라 말씀하시면 되고 만약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경우엔 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해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이용해 효력을 발생시킨 뒤 집행관 사무소의 명도 집행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내부에 집기류가 있는 경우 낙찰자 본인이 보관 장소를 지정해서 명도를 집행한 후 물건을 보관하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압류 절차를 거쳐 동산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쓸만한 물건이라면 동산 경매를 통해 다른 분들이 낙찰받아 갈 것이고요. 만약 정말 쓸모없는 물건인 경우 낙찰받고 버리는 비용까지 낙찰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 또한 잘 생각해서 입찰에 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적인 내용들 중 집 내부 집기류 처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의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대로라면 가전제품과 집기류의 상태가 좋은 편이므로 점유자나 소유자가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은 오래된 모텔이나 오래된 아파트에서 간혹 일어나는 일이므로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부 보시면 2011년 8월 29일에
240만 원에 매매했던 내용이 있고요. 저 당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하셨기에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판단되며 토지를 매입하신 뒤 몇 개월 뒤에 건물을 신축 후 등기까지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 모두 2012년 1월 1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니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모두 입찰가만 잘 선정하셔서 편하게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